오늘도 역시 부품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트렁크에 있는 우퍼는 내다 버렸고요. 기존에 있던 쉬프트 패널인데 이거 보면 아주 더럽죠. 그리고 보면 여기 막 구멍도 이렇게 나 있고, 뒤쪽으로 돌려 보면 이렇게 막 글루건으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더럽게 돼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순정 쉬프터 새 거를 구매를 하면 이렇게 이거 쉬프트 푸치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원래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붙어 있던 뒤쪽에 있는 재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구매를 따로 했습니다. 재터리가 원래 여기에 보면 이게 아래쪽에 보면 전구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들어간 상태에서 장착이 이렇게 되는 타입이거든요. 이걸 열게 되면 안쪽에 있는 전구가 들어오는 형태의 조금 특이한 타입입니다. 금액은 이렇게 하면은 이 쉬프트 패널만 한 20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재떨이가 한 7, 8만원 정도 하나? 네, 그 정도일 거예요. 이거만 한 27만원 정도 한다는 소리죠. 이거는 내다 버리도록 하고요. 쓰레기통으로 바로 버리든지, 아무리 봐도 뭐 쓸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좀 예비를 혹시나 위해서 놔둬보도록 하죠.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이 길다란 것이 그때 설명했던 그 A필러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네, 오른쪽에 있는 필러 부분에 피스 자국이 있던 것 때문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네, 오늘의 준비물이죠. 앞쪽에 보이는 요 보이시죠? 에어컨 버튼, 흔히 말하는 공조기 버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렇게 이렇게 다 떠 있어요, 색깔이. 그런데 사실은 이 버튼들이 신품은 흰색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 이 버튼들을 상당히 많이 바꾸는 작업을 요즘 많이 합니다. 제 차량은 다 돼 있고요. 물론 이것도 제 차량이지만, 네, 이렇게 버튼을 하나씩 다 샀어요. 아래쪽에 보면 이게 버튼을 전부 다 이렇게 다 구매를 한 모습이죠. 버튼이 보면은 흰색이, 에어컨이라는 버튼도 보면 흰색 컬러를 띄고 있는 반면에 가보면은 노란색이죠. 버튼이 다 이렇게 새 것으로 구매를 하면 여기 보면은 공조기에 있는 흰색 컬러로 다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 분해를 해서 버튼을 다 교체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상한 이런 배선을 다 잘라내버리고 하는 정리를 좀 할 것 같아요. 앞에 보면 박스 다 이게 순정 부품인데, 이 순정 부품만 지금 한 100만원치 정도를 구매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라이센스 플레이트라고 이제 번호판 등 부분이죠. 네, 근데 대부분 오래된 차들은 이런 부분을 도색을 할 때 마스킹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바람에 이런 부분 전체에 페인트가 묻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투명한 상태가 아니라 아주 그냥 오래된 상태로 해서 번호판 등 컬러가 나오지 않는 차량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 차량을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그냥 샀어요. 본능적으로 전체 도색을 할 차량이라서. 이건 확인을 안 해보고 샀는데,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끝났죠. 플라스틱의 생명을 거의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컬러가 다 마테이가 간 상태예요. 그리고 바닥에 매트가 아주 더럽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매트는 프로드라이브 제품을 지금 구매를 해서 10이 오늘 뜬 것으로 확인했어요. 며칠 내에 도착을 하면 한번 그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실내 매트는 제가 이거 실내 세차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해서 일단은 조금 복원을 한번 해보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신품 카페트가 일단은 나오지가 않아서 일단은 이렇게 더럽게 탈 수는 없기 때문에 실내를 좀 청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보죠. 나머지는 뭐 핸들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역시나 나쁘진 않은데, 이런 게이지나 이런 컨셉들은 사실 제가 추구하는 약간 그 컨셉 자체하고는 좀 맞지는 않아서 나중에 다 이거 떼버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A필러 부분이죠. A필러 부분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피스가 이렇게 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피스 자국이 세게 나와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품이 바로 요 파츠라고 볼 수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이 필러 안쪽에 보면 뭔가 이렇게 뭘 막아놨는데, 이 물이 새서 그런지 이렇게 막아놓은 모습이 보여요. 지금 보니까. 네. 이것도 약간 위험하긴 한데 일단 한번 뜯어서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무 몰딩이 오래돼서, 아니면은 이걸 교체를 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뭐 문제가 있어서 이걸 끼워 놓은 것 같아요. 이 고무 부분이 좀 비싸거든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할 거예요. 이 대시보드라고 이야기를 해놔나, 네, 요 앞에 있는 엄청나게 비행기 조종쪽 같은 이 앞쪽에 있는 요 보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위쪽에 있는 이 바이저라는 걸 먼저 뜯어내야 돼요. 근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이 나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5개를 다 주문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하나 둘 셋 4개까지만 들어가 있고 1개마가 안 들어가 있네요. 4개를 분해를 해주면 바이저가 빠지는 형태입니다. 십자로 뺄 수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아요. 간단하게 십자로 돌리면 네, 뺄 수 있습니다. 4개의 나사를 총 5개죠 원래. 근데 4개밖에 설치가 안 됐어서 4개의 나사를 다 설치하고 나서 이렇게 잡아서 당기면 바로 빠지는 형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케이블만 뽑아주면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는 형태입니다. 네, 이렇게 분해가 된 모습이죠. 바이저가 이렇게 분해가 되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잠깐 빼놓죠. 케이블이 왼쪽에 보면 이렇게 2개의 케이블이 제가 제거를 했고요.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도 케이블 하나를 이렇게 제거를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패널에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왼쪽에는 나사가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거 분해를 하고 뭐 장착을 하면서 이딴 거를 전부 다 제대로 장착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나사들도 지금 발견했기 때문에 또 주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 수전사의 상태가 위쪽에 보면 이런 데가 막 지금 껍데기가 밀려져 나오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계기판 위에 있는 베젤을 아마 먼저 제거해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래전에 분해를 다 해봐서 그런지 그래도 확실히 경험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뽑다가 뭐 부서진다 그러면 새 것을 살 준비를 하고 뽑는 거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손쉽게 빠지죠. 네. 계기판도 분해가 됐습니다. 계기판 보면 근데 요 앞에 보면 이 클러스터 플라스틱 이 계기판하고 요 부분하고 요 3개가 원래 신품이 나오거든요. 근데 상당히 기스가 지금 많아서 보기가 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부분은 기스가 다 갔네요. 이 제품도 새 것으로 하나 구매를 하겠습니다. 뜯으면 뜯을수록 지금 돈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분해를 해야 될 게 이쪽을 이제 분해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아래쪽 시프트 아래쪽 패널을 이렇게 잡아서 당기면 이렇게 쉽게 빠지는 형태예요. 다 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키가 들어가 있는지만 알면 사실 되게 뽑는 게 어렵지 않은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조기 부분에 케이블이 들어가 있겠죠. 그 부분을 뽑아야 됩니다. 뽑으면 쉽게 나와요. 일단 뽑아 보도록 하죠. 드러낸 상태입니다. 모든 하네스는 제거를 했고요. 공조기 하네스가 원래 잘 안 빠지는데 기존에 보니까 노가 잘 안 빠져서 그런지 이런 부분을 되게 좀 심하게 다뤄놓은 흔적이 좀 있네요. 네, 이렇게 센스 있게 이 배선 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빼면 되는데 지금 대부분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공구나 뭐 혹은 뭐 뭘로 이렇게 제껴서 빼는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보면 이제 여기 HKS제의 보콘이 달려 있고요. 근데 이게 원래 불이 들어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뭐 LED 부분이 고장이 났던지 안에 들어오는 불 부분이 고장이 났던지 지금 안 되는 상태입니다. 요 부분은 시거잭이고요. 요 뒤쪽에 있는 요 부분이 공조기죠. 공조기를 일단 분해를 한번 해 봐야겠죠. 공조기는 뭐 간단하게 나사 몇 개만 풀면 풀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나사를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쉽게 풀리죠. 네, 이런 부분은 이제 부품이 어떻게 보면 참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동 드릴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소금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나사들은 어지간하면 뭐 바뀌거나 할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 파츠도 사실 지금 뭐 이렇게 불 작업이 LED 같은 곳 빨간색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공조기가 아마 미국으로 지금 보내서 작업을 해서 한번 받을 계획이에요. 제 차량은 지금 작업이 다 돼 있고요. 2개 뺐으니까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도 나사 요 부분을 하나를 빼줘야겠죠. 이거 엄청나게 세게
쪼여져 있네. 네. 이 부분은 역시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부품이 이렇게 쉽게 떨어지죠. 네, 이렇게 공조기가 제거가 된 모습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해외 유저도 있을 테니까 뭐 대충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버튼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버튼은 되게 쉽게 빠져요 사실. 네, 버튼은 그냥 잡아서 밑으로 제껴버리면 이런 식으로 탈거가 되는 형태입니다. 쉽죠. 리어 그리고 뭐 이렇게 밑에서 위로 제껴버리면 이렇게 버튼이 나와요. 신품들을 하나씩 이렇게 구매를 해놨죠. 네, 품번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실수는 없긴 한데, 이건 좌핸들하고 우핸들하고 공조기 버튼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핸들 버튼 공조기를 샀습니다. 교체 방법은 반대로 되게 쉽죠. 공지를 뜯은 뒤에 요 버튼이죠. 그냥 이렇게 반대로 끼워주면 장착이 됩니다. 근데 컬러의 차이가 보이죠. 이게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돈 한 개 만원씩이라고 생각하면 이 버튼을 10개 바꾸는데 약 1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차가 수프라입니다. 뭐 댓글로 차 요즘에 한 200~300만원 하냐고 이야기 하는데 이 차 중고 미션값만 600만원이 넘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중고 엔진은 요즘에 중고 최소 500만원 600만원이 넘죠. 전기형은 더 비쌉니다. 일단 이런 형태로 교체를 다 해줄 겁니다. 그런데 버튼 두 개를 제가 안 샀나 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엥? 7개까지 샀는 바람에 12개를 사야 되는데 10개만 구입을 한 거죠. 두 개는 재빨리 다시 부품이 오고 있는 게 있을 테니까 거기에 요 부품과 요 부품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색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요거까지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 당기면은 나와요. 되게 단순한 형태죠. 일단은 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이 부품이네요. 총 다이얼까지 하면 12개 부품이 들어가네요. 제가 한 2개를 안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긴가민가한데, 계속 사다 보면 깜빡깜빡 하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거겠죠. 요 홈에 여기 홈이 있어요. 홈 모양에 그대로 맞춰서 눌러주면 버튼도 새거 티가 좀 나네요. 기존 버튼과 약간 차이가 좀 납니다. 기존보다는 약간 광이 나는 약간 재질이고요. 새로 구입한 것들은 약간 무광 느낌의 지금 버튼인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제가 자가 자궁비를 사실 잘 안 하려고 하는 타입인데 보니까 흡기 필터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진짜 갈 때까지 간차입니다. 지금 플라스틱 이 부분이 열 때문에 그런지 변형이 와서 실리콘 호수 부분을 물고 있어야 되는데 빠져서 이 상태로 있었습니다. 어차피 필터 상태도 사실 되게 지금 안 좋은 상태라서, 예전에 제가 구입을 해놨던 아펙시 이제 요 순정 트윈 터보 용이 하나 우연찮게 지금 가지고 있던 게 있는데, 역시 스프라 부품은 한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버릴 게 없다 뼈까지. 그래서 이걸 빼버리고, 원래 기존에 이제 HKSJ의 파이프인데 물론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한우니까. 요 아펙시제 요 필터가 새 걸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교체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얘하고 얘는 일단 맞지는 않고요. 드러내고 이거를 없애고. 근데 이제 제가 브라켓을 예전에 이 DOC 파워에서 이제 제작을 했던 건데 잘하면은 될 것 같네요. 느낌이 브라켓 위치가 저하고 좀 달라서, 근데 이런 형태로 장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시리 한번 닦아봤는데 장난 아니네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리콘 호스가 있으면 좋을 텐데 순정이 실리콘 호스가 있는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사실 쉽게 들어가면 이게 빠지기 때문에. 들어갔어. 좋아. 딱 이런 느낌이에요. 브라켓이 아쉬운데. 각도를
차가 뜨거워서 이렇게 아펙시가 생겼습니다. 사운드는 HKS하고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리고 왼쪽에 달려있던 주렁주렁 달려있던 게이지는 제가 다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이 필러 부분도 제거를 했죠. 시프트 패널은 일단 얹어 놓기만 할 것 같고, 작업이 일단은 다 된 모습이에요. 왼쪽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던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진 상태죠. 그리고 시프트 패널 이 부분도 새 것으로 다 교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시프트 노브, 이제 시프트 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것도 기존에 이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던 거였는데 순정으로 이렇게 레더 가죽으로 되어 있는 요걸로 교체를 하였어요. 그리고 제떨이도 당연히 이렇게 교체가 됐습니다. 네, 요렇게 열리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되게 이 세월의 흔적이 많은데 새 것을 또 역시나 구매를 했습니다. 요 패널 주위만 지금 한 6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버튼들, 공조기들도 버튼이 다 교체가 됐는데, 지금 두 개 빠진 거는 일부러 교체를 지금 빼놨어요. 두 개를 금방 추가해서 다시 씻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됐고, 그리고 지금 오디오가 동작을 하지 않거든요. 오디오 부분은 어떤 걸 할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클러스터, 네, 계기판에 보이는 이 글래스 부분도 금방 주문을 같이 했고요.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걸 제가 캐치를 못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이런 것들도 수선사를 나중에 따로 맡겨서 작업을 다시 한번 하든지, 아니면은 뭐 신품이 이게 지금 당장 나오질 않아서 신품이 나오면은 다른 파츠들로 해서 아니면 작업을 하든지 한번 할 거예요.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로 해서 작업을 마무리 짓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필러 부분이죠. A 필러 부분을 제가 새 것으로 금방 교체를 이렇게 했고요. 상태가 그냥 A급이죠. 말 그대로 새 것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작업은 이런 형태로 지금 됐고, 네, 시트도 레카로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은 비용이 지금 들어갔는데,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핸들이 스파르코의 제품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런 쉬프터나 네, 뭐 부싱들까지도 지금 미션 관련해서는 트윈 클러치가 들어갔고, 그리고 시트, 레카로 시트 두 개를 일본에서 직접 공수해서 장착을 하였고요. 네, 나머지 부품들도 계속 오고 있는데, 매트가 아마 한 이틀에서 3일 뒤에 프로드라이브에서 주문을 해서 한 달 뒤에 원래 올 예정이었는데, 그 한 달이 벌써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네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AP 레이싱제, 네, 수프라용 브레이크를 네, 지금 구매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 브레이크는 아마 AP 레이싱에 UP가 들어갈 것이고, 뒤에는 리어 순정 이제 RZ 브레이크인데 순정을 아마 사용할 예정이에요. 네, 그 정도로 하면은 브레이크 성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트가 오면은 한번 보고, 그리고 매트 오고 하면 이런 내장재들 부분을 전부 다 네, 세차를 해서 한번 깔끔하게 만들어 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